자, 수업 시작할게요. 이런 게 있을 수도. 나안 갖고 왔어. 수나라 회왕이 그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임명하겠다 그랬죠? 아니, 네, 유방과 항우 중에서 유방이 먼저 들어갔죠. 자, 항우는 그 조나라를 구원한 다음에 뒤늦게 이제 관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방이 먼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많이 났죠. 자, 그래서 그 홍문이란 곳으로 유방을 불렀죠. 자, 홍문에서 연회를 벌였는데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유방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잖아요. 근데 항우가 말 안 들어요. 그죠 말을 안 듣죠.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도 세고 유방을 당시에 좀 자기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방을 죽여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또 유방이 저자세로 나오니까 항우가 마음이 약해졌다 그랬죠. 이때 범증이 항장이라는 그 항시 무사를 동원해가지고 유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칼춤을 추게 하죠. 그래놓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근데 한때 장량한테 은혜를 입었던 항백이 항우 큰아빠인데도 그 유방을 지키기 위해서 항장의 칼상대가 돼가지고 춤을 같이 추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무에서 그 유방을 죽이지를 못하고 분위기가 살벌한 가운데 막 번쾌가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진앙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전개가 되다가 유방이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도망을 나오죠. 자, 그래서 살아나갔죠, 유방은. 자, 그 다음에 항우는 이제 함양으로 들어가서 진시황릉을 파헤친 다음에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 진시황이 애써 만들어놨던 아방궁, 함양의 큰 궁궐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태우고 보물 다 약탈하고. 그죠?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함양을 불태운 다음에 자기 멋대로 초나라의 회왕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자, 초나라 회왕을 의제로 형식상 높여준 다음에 자기가 서초 패왕이 돼버렸죠. 그리고는 그 중국 전체를 18개로 나눠버렸잖아요. 이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 좋은 성을 주고 자기를 돕지 않았거나 혹은 뭐 자기에게 반발했던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안 좋은 땅을 줬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뜬게 좋지 않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유방한테는 저기 저 뱀과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산이 많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파촉이라는 곳. 자, 네, 이쪽으로 보내버렸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좌천됐다 그랬죠, 유방은. 자, 그리고서는 이 관중 지역을 장한, 사마흔, 동해, 옛 진나라 장군들에게 이제 그 나눠주고 만약에 유방이 관중으로 나왔을 때 이걸 방어하라고 했죠. 자, 유방은 파촉으로 들어가면서 잔도를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죠. 장량의 건의대로. 마치 자기가 관중으로 다시 나올 생각이 없다. 자, 이런 어떤, 네, 것을 보이듯이 이 잔도를 다 불태워버리고 파촉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지름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항우는 관중이라는 좋은 요새를 앞두고 함양을 불지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금의, 누구? 산소예요. 잔도, 항우는 관중을 버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초나라로 돌아갔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금이 한양, 그죠? 그래서 이 팽성으로 갔는데 팽성에는 문제는 자기보다 위에 의제가 있잖아요. 이 이를 죽여. 그쵸 의제를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 그 저 치면이란 곳으로 여행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낸 다음에 자 배를 타고 있는 의제의 그 배에 구멍을 뚫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의제를 수장시켰죠. 네. 근데 어떻게 배가 치기생 뚫을 그 배를 출발하기 전에 뚫어놓고 걔를 태우려고 하면 걔가 보일 것이고 네. 그러다 같이 타서 뚫는다면 자기도 죽는데 어떻게 뚫었어요? 뚫어놓고 뭐 조그만 배 같은 것들로 뚫은 사람들은 탈출을 했거나 했겠죠. 아무튼 그 의제를 수장시켜 버리고 이제 그 항우는 네, 자기가 서초패왕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항우가 나눠준 땅이나 항우가 임명한 군주들이 서로
만족을 못했죠. 자기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싸웠다 그랬죠. 요 무렵에 유방은 굉장히 그 안 좋은 땅으로 가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때 인재를 하나 발견하죠. 하우영 눈에 든 한신 기억나죠? 하우영이 한신을 소화에게 추천하고 소화는 한신을 유방에게 추천했죠. 자, 그래서 유방 군대를 이끌게 된 대장군이 한신이죠. 자, 이 한신은 군사 부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탁월했죠. 자, 그래서 이 한신이 이때부터 한나라 군대를 이끌면서 연전 연승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잔도는 불태웠지만 관중으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었죠. 지름길이. 그래서 이제 한나라 군대가 한신 대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관중으로 들어와서 장한, 동해, 사마은 이 유방을 막기 위해서 여기 땅을 줬던 이 장한, 사마은, 동해 옛 진나라 장군들을 다 무찌르고 자 동쪽으로 계속 진격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여러 제후들이 마치 바람이 불면 갈대가 눕듯이 유방한테 붙었죠. 이때 무려 유방의 군대가 6. 56만이나 됐다 그랬죠. 자, 유방은 이제 세를 얻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항우는 곳곳에서 이제 항우에게 반발하는 제후들이 막 넘쳐났단 말이에요. 특히 제나라 지역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서 항우가 이걸 진압하러 제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팽성을 비웠죠? 이때 유방이 팽성을 기습해서 항우의 근거지 팽성을 얻었죠. 자, 유방이 이때 방심했다 그랬죠. 술 마시고 이때부터 방비를 게을리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열받은 항우가 3만 군대를 이끌고 팽성으로 돌아오죠. 팽성으로 들어온 항우가 자, 유방의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해요. 유방 군대가 제대로 대비도 안 하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태반이 다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나마 또 남은 병사들은 수수라는 강을 건너다가 여기 빠져서 다 죽었다 그랬죠. 유방은 자기 아버지도 못 챙기고 자기 마누라, 자기 마누라 와이프도 못 챙기고 네, 자기 겨우 네, 하우영이라는 그 마부가 자기 아들이랑 딸만 이제 데리고 탈출하게 됐죠. 마차 앞으로 애기들. 네, 근데 저 항우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자, 유방이 이제 잡힐까 봐 무서웠죠.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삑. 마차 밖으로 던졌죠. 자,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만약에 도망가게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네, 던졌다. 그, 그, 소나가 네. 지금 없다 했었는데. 하우영. 그 마부 하우영. 그쵸, 멈추죠. 네. 그러니까 뭐 아마 문학적인 좀 창작이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아무튼 뒤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추격해 두고 오는데, 거리를 멀리 벌리게끔 하우영이 운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그 버린 자식들을 하우영이 주워 담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탈출을 했어요. 자, 탈출해서 들어갔던 곳이 이 형양이란 곳이었죠? 자, 유방은 평양으로 들어가서 이제 항우의 포위를 견뎌내요. 근데 너무 항우의 공격이 매서워가지고 유방이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자, 꾀를 내죠. 항우 옆에서 지혜를 빌려주는 그 70대 노인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현재는 거의 120세라는. 네.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항우 옆에서 자꾸 지혜를 빌려주니까 항우가 지금 더 강력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방이 그 범증이랑 항우를 떨어뜨려 놓죠. 네. 범증 사신들은 대우를 잘해주고 항우 사신들은 푸대접을 했죠. 자, 이러자 항우가 범증을 의심하게 됐고 둘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자, 이거를 무슨 계책이라 그랬죠? 이간계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항우랑 범증이 사이가 멀어지고 범증은 은퇴한 다음에 집으로 가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자, 항우는 범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슬퍼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범증 얘기대로 유방을 진짜 죽이려고 형양을 막 이제 맹공을 퍼붓죠. 이때 유방은 자기랑 얼굴이 닮았던 기신이라는 사람을 동쪽 문으로 내보내죠. 자, 그리고 당시 병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남자 갑옷을 입혀가지고 동쪽 문으로 내보냈잖아요. 항우 군대가 유방이 나오는 줄 알고 기신을 쫓아갔죠. 유방은 요 사이에 서쪽 문으로 나와가지고 성고성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유방 대신에 잡힌 기신은 항우에게 항복 권유를 받았지만 항복하지 않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삶아 버려졌죠. 팽영을 당했죠. 자, 유방이 항우한테 크게 졌을 때 유방을 따르던 제후들이 막 배신했다 그랬죠. 그래서 유방이 이걸 어떻게든 좀 잠잠하게 만들려고 평양에 포위된 상황에서 군대를 조금 나눠가지고 한신을 황하 북쪽으로 보냈죠. 이때 한신이 먼저 배신한 위나라, 그리고 진여, 대나라, 자, 이런 나라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죠. 이제 조나라라는 나라가 꽤 강했는데, 어, 한신이 군사 숫자도 훨씬 적었는데 조나라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깼는지 기억나요? 자, 강을 건넜죠. 숫자도 얼마 없는데 강을 건넌 다음에 강을 등지고 한신이 진을 쳤죠. 자, 병법에서 자,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치는 거는 자살행위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싸움에서 불리해지면 다른 쪽으로 도망가거나 대피를 해야 되는데 뒤에 강이 있으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건, 없죠. 배가 근데 반대쪽으로. 적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돌아서 강으로 헤엄쳐 갈 수 없잖아요. 자,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걸 뭐라고 하죠?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자, 근데 조나라 군대가 한신이 강을 이제 뒤에 등지고 진을 친 걸 보고 한신이 병법을 모르는 애송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나라 군사가 모두 다 이제 한신에게 덤벼들었죠. 자, 강을 등지게 되니까 숫자도 얼마 없는 데다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어떻게 돼요? 없던 힘이 나오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해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한신이 자, 이 조나라 군대를 맞서서 막 버티고 있을 때 한신이 몰래 빼놓은 군대가 조나라가 비워놓은 그 정형성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유인책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조나라도 결국은 수도를 뺏기면서 한신에게 일격을 당하고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한신에 대한 평가, 사기에서 뭐라고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천하가 둥둥둥둥둥 진동했다고 했죠? 네. 한신이 그만큼 여러 나라들을 격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된다. 자, 이런 한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장군 국사? 무상. 무쌍. 자, 근데 유방 입장에서는, 선생님 봐봐요. 한신이 지금 배신하는 제후들 좀 잠잠하게 만들고 다시 항복시키라고 보내놨는데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 싸우긴 하는데 정작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는 지금 도와주러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있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지금 위에서 막 뭐 천하를 진동시키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방은 이때 한신이 되게 야속했겠죠? 그래도 한신은 끝까지 구원을 안 와요. 자, 유방이 참다 참다 그 말 잘 타는 사람 누구예요? 하우영 있죠? 하우영을 데리고 둘이서 성고성을 나와요. 그리고는 황하를 건너가지고 한신이 머물고 있는 이 조나라 진영으로 찾아가요. 헐. 한신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피곤해서 잠깐 자고 있는데, 자, 유방이 한신의 진영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자, 우리 군대를 부리려면 임금이 내려준 그 군대를 부리는 징표가 있어야 돼요. 그 징표를 병부라고 불러요, 병부. 네, 나 자, 모든 군대는 왕의 군대죠. 근데 그 왕이 장군한테 이 병부를 주면서 저기를 쳐들어가라 하면은 이제부터 그 장군이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부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터에서 위급한 상황이면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병부는 요술지팡이에요. 그냥 분이. 병부. 근데 이 병부를 보통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면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호부라고도 해요. 자, 근데 한신이 자고 있을 때 유방이 한신의 막사로 들어와가지고 그 호부를 뺏어요. 네. 한신의 그 서랍 안에서 그걸 뺏은 다음에 자, 이제 한신을 깨워요. 흔들어서.
자, 이제 한신이 애써 키워놓고 이제 위나라, 대나라, 조나라 무너뜨리면서 충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군대를 누가 꿀꺽 가져간 거예요? 유방이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자,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유방이 보낸 한신 장군이고 유방의 군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승리를 이끌어내고 이 군대를 잘 모으고 조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신이죠. 그래서 이 부대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한신에게 충성하는 부대였는데,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한신보다 유방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유방이 한신이 잘 해놓은 군대를 그 병부 하나 뺏어버리면서 자기가 순식간에 장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신한테 너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군대 조금 한 2천 명 정도 나눠줄 테니까 저기 저 남아있는 제나라 치라는 거예요. 자, 한신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탱이가 없죠? 자기가 지금 다 이제 그 키워놓은 군대인데 이걸 유방한테 고스란히 뺏긴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잠왜 쓰니? 자, 이렇게 해서 한신이 이제 제나라로 군대를 몰고 가게 돼요. 한신 옆에는 괴통이라는 머리 좋은 학자가 있었어요. 괴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통, 어이. 괴철이라고도 합니다. 철이라고 해서 괴철이 낫게. 괴철, 죄송합니다. 자, 이 괴철이 한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한신 장군 지금 유방한테 군대도 뺏기고 했는데 언젠가는 버려질 거다. 유방이란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질 않고 여차하면은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은 그치 버려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유방한테 독립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신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내가 왜? 남의 가랭이 밑을 기어다니고 자, 그 낚시터에서 저 할머니한테 밥 얻어먹던 나를 그리고 창직이나 하고 있고 인정을 안 해주던 나를 뽑아가지고 대장군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다? 유방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유방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기가 싫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철의 말을 그러니까 이해는 했지만 괴철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그리고 군대를 몰고 이제 제나라로 가는데 자, 유방 밑에는 이제 한신 말고도 여러 부하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기기라는 사람 기억나요? 자, 이 사람 한신이 봐봐, 선생님 봐봐. 이 여기기라는 사람 유방이 관중으로 들어갈 때 진류성에서 막혔죠. 진류성이 워낙 큰 성이어가지고 이때 여기기가 유방을 찾아오잖아요. 이때 유방 뭐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뭐 해주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발 씻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유방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낄낄거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기가 손님이 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발 씻고 그냥 낄낄거리고 있는 거 되게 무례한 행동이죠. 근데 여기기가 화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를 유방이 이제 찾아가서 붙들었죠. 그 다음에 무릎 꿇면서 자기한테 좀 조언을 해달라고 빌었더니 여기가 그제서야 화가 풀려가지고 진류성의 그 성주가 자기 친구다.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해서 여기기 말 듣고 이제 진류성이 쉽게 유방한테 넘어왔잖아요. 그 여기기가 이때 유방한테 다시 제안을 해요. 싸우는 것보다 지금 대세가 물론 항우가 유방을 크게 이겨가지고 항우 편이 많지만 항우라는 사람이 좀 어, 이렇게 뭐랄까 자기 멋대로고 천하를 다스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제 나라 임금한테 유방한테 항복하도록 혹은 유방 밑으로 들어오도록 자기가 설득을 해보겠다고 해요. 여기기가 자신이 있었고 한신 괴철은 군대를 이끌고 가지만 여기기는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갔을까요? 여기기가 먼저 제 나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제 나라 왕을 설득을 해서 항우란 사람은 믿을 위인이 못 되니까 우리 유방 밑으로 들어와라. 유방 밑으로 들어오면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제 나라 왕도 여기기의 말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 제나라가 이제 유방편으로 돌아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신이 이제 군대를 몰고 가다가 여기기가 제나라 왕을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한신도 군대를 물리려고 했어요. 자, 근데 괴철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나라가 지금 우리 유방 한나라한테 항복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군대가 지금 제나라로 쳐들어가도 방비를 제대로 그쵸 안 하겠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노려가지고 제나라를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제나라 왕도 죽여버리고 제나라 땅을 완전히 다 우리 거로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기가 항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받아들인 이 제나라를 한신과 개철이 어떻게 했을까?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제나라에선 이제 그 방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한신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여러 성들을 다 뺏겨요. 제나라 왕은 화가 많이 났겠죠. 한국 받아주겠다고 해놓고 공격을 한 거잖아요. 자, 제나라 수도 임치에 와 있던 여기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나라 왕이 죽이죠. 근데 그냥 죽이지 않고 네 감정을 섞어서 죽이죠. 어떻게 죽인다 그래서 감정 섞으면 네, 삶는다 그랬죠. 기름에 삶아 죽이죠. 여기기를. 자, 근데 여기기를 삶았지만 이미 한신과 개철이 제나라 중요한 성들을 다 함락했고 제나라를 공격해가지고 한신이 완전히 제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자, 유방은 한신의 군대를 얻은 다음에 다시 이제 강을 건너가가지고 이 형양 이제 항우랑 또다시 일전을 벌이는데 자, 한신이 제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유방에게 협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항우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방이랑 일전을 벌이러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항우가 군대를 진짜 딱 긁어가지고 모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을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제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자, 항우가 평양으로 향하던 도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자, 항우군의 뒤를 누군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유방편으로 한때는 항우편을 들었다가 유방편으로 돌아섰던 누구? 팽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팽월이 항우군대 뒤를 공격을 하면서 항우군대가 유방군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 팽월군대는 또 항우군대가 돌아오면 또 도망을 쳐요. 자, 이런 것들을 치고 빠진다고 하죠. 자, 항우군대의 보급선을 계속 팽월군대가 치고 빠지면서 기습을 하는 바람에 항우가 유방과의 싸움에 집중을 못해요. 자, 그러던 차에 한신은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자, 중국 대부분이 이제 유방 아니면 한신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항우는 특히 이 제나라를 차지한 한신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던 장군 용저라는 장군을 제나라에 보내요. 용저가 거느린 군대가 무려 20만. 자, 근데 제나라를 이끄는 장군은 국사무상 한신이죠. 자, 용저의 군대를 강가로 유인을 해요. 자, 근데 이 강가의 그 흐르는 강물을 위에 상류에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용저 군대가 지나갈 때쯤에 한신이 타이밍을 맞춰서 그 강둑을 터트려요. 그 강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흘러 넘쳤겠죠? 용저의 군대가 태반이 그 강물에 휩쓸려서 나간단 말이에요. 한신이 용저마저도 죽여버려요. 자, 이때 항우가 이 한신 때문에 두려움에 덜덜 떨어요. 무섭이란 사람을 보내서 너무 잘 싸우는 당신인데 유방 편만 들지 말고 우리 차라리 유방, 한신, 항우 이렇게 나 셋이서 천하를 세 개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무섭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천하 3분의 계략이에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제갈공명이 그죠? 세갈량.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천하가 셋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사실은 원조는 초원지에서도 이런 얘기 한번 나와요. 무섭이란 사람이 이제
그 한신을 찾아가가지고 한신한테 유방 밑에 있지 말고 항우, 유방, 한신 셋이서 천하를 나눠 가지자. 아, 그 자, 여기 근데 한신은 여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망설여요, 또. 그래도 나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니까? 유방이니까. 그래서 유방을 한신은 끝까지 믿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었지, 나중에 증명하지만. 자, 이렇게 돼서 항우는 도저히 이제 한신은 제압할 수가 없는 상대가 돼버렸고, 어떻게든 유방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다시 병력을 모아가지고 유방한테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죠. 이 광무란 곳에 갔는데, 이때 누굴 데려가냐면, 아까 유방이 그 팽성에서 크게 진 다음에 아들이랑 딸은 챙겼는데 누굴 못 챙겼다 그랬죠? 자기 아빠랑 와이프를, 아니 아내를 불렸어요. 아내를 못 챙겼단 말이에요. 불렸어. 예, 그래서 항우가 이 유태공이랑 유방 아빠예요. 여치를 이 광무로 데리고 가요. 이 광무는 광무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항우 군대랑 유방 군대가 대치를 한단 말이에요. 여친은 뭐? 네, 아내. 그죠? 항우가 기름을 펄펄 끓는 가마솥을 이렇게 그 광무산 한쪽에서 이렇게 그 펄펄 끓이는 솥을 이렇게 놓고 유태공을 꽁꽁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유태공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한테 막 협박을 해요. 이 광무산은 그 높은 지대라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양쪽에서 서로 얼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쪽의 산이었거든요. 그 먼 곳에서 항우가 소리를 질러요. 너희 아버지인데 너 나한테 항복 안 하면은 니네 아빠 삶아 죽일 거야. 자, 유방이 여기다가 어떻게 대꾸했을까요? 이 유방이 한때 그 초나라 회왕 아래 있을 때 항우랑 의형제를 맺은 적이 있거든요. 한때는 사이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자, 너랑 나랑 의형제 맺었는데 예전에 만약에 항우 네가 우리 아버지 유태공을 삶아 죽이면 이 아빠는 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둘이 의형제 맺었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곧 네 아버지기도 한데 어, 그러면 너 아버지 그렇게 죽일 거야? 만약에 아버지 죽여가지고 삶으면은 고깃국 나오면은 나도 한 그릇 줘. 자, 이런 식으로 유방이 항우에게 대해서 오히려 자, 이제 네, 배짱을 튀기면서 이제 비꼰 거죠, 항우를. 난안 그랬어. 자, 그러면서 유방이 이때부터 항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막 콕콕 꼬집어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 너는 지금 그 초나라 의제를 그 너가 신하된 입장으로서 잘 지키지를 못하고 너가 죽였지. 그거 잘못한 거고, 관중에 들어가서 죄 없는 진나라 백성들 다 죽이고 묻어버렸지. 그것도 너 잘못한 거야. 그리고 자, 멀쩡한 공 세운 사람들 공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18개의 땅을 나눠줬지. 제후들한테. 그래서 다시 천하가 혼란해졌지. 그거 너 잘못한 거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 광무산에서 대치하면서 유방이 항우의 잘잘못을 다 꼬집어요. 그러면서 유방이 그냥 그거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항우를 놀려요. 자, 뭐라고 놀리냐면 자, 그 항우가 씩씩거리고 화가 나 있으니까 나 여기 있다. 나 좀 한번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항우가 진짜 부하들한테 그 강궁, 센 활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거 맞잖아요. 자, 그래서 항우가 그 강궁을 들고 그 산 저쪽 정상 너머에서 먼 곳에서 활을 당겨요. 네. 그 다음에 피용하고 쏜단 말이에요. 근데 유방이 딱 맞지 않나? 네. 그 활이 날아가가지고 그 먼 곳이었는데 유방은 절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어딜 맞았을까요? 가슴. 이, 네, 나 어깨. 네. 이 어깨 쭉지를 맞는단 말이에요. 자, 어깨에다 이런 데 활 맞으면 잘못하면 죽죠? 자, 안 죽었어. 항우 약 올리다가 진짜 제대로 맞은 거예요. 자, 유방이 맞자마자 유방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유방을 방패나 이런 것들로 감쌌는데 유방이 그 와중에도 고개를 쏙 내밀고 방패 밖으로 항우한테 나 발가락 맞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근데 발가락이 아니었죠. 어디 맞았다고요? 여기 가슴팍에 어깨 쪽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치명상이어가지고 유방이 한 달 동안 뻗어 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유방이 여기서 회복을 해요. 자, 유방과 항우의 대치. 이제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는데 승부가 안 나요. 근데 또 뒤에서 그 팽월이라는 사람이 항우의 군대를 기습을 한단 말이에요. 항우는 이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이 너무 지쳐가지고 유방 쪽에다가 항우가 먼저 휴전을 제의해요. 그만 싸우자. 자, 그리고 이 형양 동쪽은 항우 내가 다스리겠다. 형양 서쪽 관중 땅이랑 서쪽은 유방 네가 다스려라. 유방도 괜찮은 제안 같아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항우 군대는 유방 군대가 받아들였다고 믿고 군대를 돌려요. 근데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방 옆에. 근데 그 약속 어기라고 하고. 그쵸. 이 장량이 만약에 지금 기회를 놓치고 항우를 저 동쪽으로 보내주면 다시는 항우를 멸망시킬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항우를 기습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방은 그 바른 말해주면 그 말 잘 듣는다 그랬죠? 장량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항우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유방에게는 혼자 힘으로 항우 무너뜨리기는 어려웠어요. 누구랑 누가 도와줘야 됐을까요? 장량이나 한신, 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한신이나 소아나. 항우를 계속 괴롭혔던 팽월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유방이 항우를 쫓는데 한신이랑 팽월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서워서 네. 기도 쫄았겠지요. 자, 자기들에게, 만약에 자기들이 항우를 같이 공격했을 때 뭔가 자기들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겠죠. 그죠? 네, 이득이 딱히 없고 그냥 유방 뒤치다거리나 유방의 그냥 어려운 그 일만 해결해주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자, 장량이 그래서 이 팽월이나 한신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유방이 사람을 보내서 한신한테는 너 제 나라 왕으로 임명해 줄게. 팽월한테는 이 지역이 양이었거든요. 양왕으로 임명해 줄게. 네, 양나라 왕. 자, 이렇게 해서 왕자리를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해서 팽월과 한신이 그제서야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팽월. 자, 유방, 팽월, 한신. 그 외에도 자, 수십 제후들이 이제 항우를 감싸요. 자, 항우의 군대는 50여만, 유방의 군대는 120만이었다. 자, 유방의 군대 120만과 항우의 군대 50만이 이 해아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일전을 벌여요. 자, 근데 유방의 군대는 군사 부리는데 탁월한 한신이 있었죠? 뼈가 누가 삼석도 있어. 그죠? 자, 항우의 군대를 이게 10가지 방향에서 포위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신면 매복이라고 불러요. 신면 매복. 자, 그렇게 해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한 항우가 첫 전투에서 50만 군대가 몇 명으로 줄었을까요? 아니 28명. 50만 군대가 28명. 5만으로 줄어요. 아니 5만 담이 있어. 첫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5만 명이 죽거나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우가 요 해하에 있는 조그만 성에 몸을 숨기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결정타를 날리죠. 유방 군대가. 밤중이었는데, 자, 이 해하성을 포위한 다음에, 자, 여기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요. 소나무를 보내. 해하성 사방을 포위한 다음에 사방에서 초나라 사람들, 초나라 군사들의 그 고향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크게 지고 지금 성 안에 숨어 있는 초나라 군사들이 자기네 고향 노래, 초나라 노래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막 눈물 바다가 되고 감정적으로 무너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더니 초나라 병사들을 그 5만 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제 항우는 싸울 힘을 더 이상 잃어버렸죠. 자, 유방의 군대가 계속해서 거듭 항우를 공격해서 항우 곁에는 정말 이제 군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날 밤,
자, 싸우자. 항우가 사랑했던 여인, 자살하던데. 우씨 여인이죠. 우민, 우희. 그리고 항우가 사랑했던 말, 오추 맞아? 오추마. 그 우이가 그 떠나라고 했는데 우이 못 두고 못 떠난다고 해가지고 우이 자살한. 자, 항우가 평소에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 우희인데, 이 우희한테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성 밖으로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가서 유방한테 항복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희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리고 평소에 항우가 좋아했던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죠. 네. 몰라. 자, 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을 어떻게 했을까요? 긋는단 말이에요. 자살이에요. 그죠? 자, 패왕을 끝까지 사랑했던 패왕의 마지막 그 여인, 패왕과 특별한 여인. 자, 요걸 소재로 만든 이제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이제 경극이라고 들어봤나요? 남자랑 남자들이 얼굴 하얗게 분칠하고 나와가지고 소프라노 같이 이 하고 이런 높은 음게 내면서 이제 항우와 그 우희 둘이 이제 분장하고서 막 그 연극하는 이런 것들 중국의 전통 연극 뭐라고 해요? 경극. 이 패왕별이를 소재로 하는 경극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우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제 항우 주변에 정말 이제 자기 애마였던 오추마밖에 안 남은 거죠. 자, 항우 옆에 있던 이제 그 여러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유방 군대 진영으로 돌격을 해요. 자, 한 차례 싸우고 났더니 진짜 남은 병사가 8명. 28명이었어. 응? 근데 싸워가지고 결국 유방은요? 유방의 군대는 거의 120만이 온존. 뭐? 자, 자, 이런 상황에서 항우가 자, 이제 거의 패배 직전까지 온 거죠. 자, 나는 운이 없어서 진 거지. 운이 더 따라줬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지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수십 차례 승리를 거둬가지고 초나라를 세웠고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자, 유방한테 진 거는 단순히 하늘이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운이 없었다는 거.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걸 너희에게 보이겠다 해가지고 이 28명을 4개조로 나눠요. 74? 28. 28이죠. 오, 누나. 자, 74, 28 나눈 다음에 항우가 한 산에 올라가 있다가 그 나눈 네 병사들이 각자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용맹하게 산 아래서 싸우고 다시 산 위로 올라와서 만나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28명. 오! 자, 그리고 유방 군대는 무려 1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의 네. 1인당 3명씩 죽이고 대 도망가고 그죠? 3명 죽이고 도망가고. 자, 내 힘을 증명해보겠다 해서 다시 또 내려가요. 자, 또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라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26명이 됐어요. 쟤도 아이스. 자, 지금 유방군대 이 26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항우한테, 자, 그래도 목숨을 건져야 되지 않겠냐. 이 양쯔강 회수만 건너면은 여기 그래도 예전 항우 고향이니까 다시 한번 재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자, 네. 그렇게 해서 항우가 자, 도망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가 강을 처음에는 건너려고 가는데 길을 잘 몰랐어요, 여기. 그 노인한테 물어봤는데 그죠? 농부한테 근데 물어봤는데 반대길을 알려줘가지고 요 강을 이제 오강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데다. 이 오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요 주변에서. 그래서 요 주변에 살고 있던 노인한테 항우가 물어요. 어디냐 이 그랬더니 오강을 건너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반대쪽. 이 노인이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자, 근데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인 얘기를 듣고 동쪽으로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서쪽으로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항우를 평소에 싫어해가지고 항우한테 그죠 반대길을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항우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그러다 결국은 요 강가까지는 이르러요. 예. 자, 강에는 뱃사공이 하나 있었고, 배가 있었대요. 예, 그리고 일단 오추마부터 건너게 하세요.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26명이 항우한테 얼른 이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요. 자, 근데 항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추마는 한 번에 1000km.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 일으켜가지고, 자, 지금 횡성에서 나라도 세우고, 한동안 이제 중국을 뒤흔들었는데, 자, 일로 지금, 그리고 고향 친구들 8,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그 8,000명이 다 죽었다. 내가 돌아가봤자 그 가족들한테 면목도 없고, 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항우는 이 배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배를 안 태우고 대신에 자기 애완동물을 태워요, 그 말을. 배에. 누굴 태웠어요? 오추마. 네, 이 오추마를, 된다고 맞아요. 데리고 저쪽 강 건너편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 오추마를 배에다 태우고, 뱃사공한테 강 건너서 이제 가라고 했는데, 이 오추마가 항우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울어요. 항우랑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오추마가 가던 도중에 강 깊은 데 이르렀을 때 오추마가 강으로 맞아. 항우를 쫓아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충성스러운 애완동물 오추마가 먼저 죠. 자, 항우와 26명의 용사가 모두 다 강을 안 건넜죠. 자, 유방군대가 포위를 해왔고 이들은 싸웠어. 끝까지 싸우죠. 26명 모두 죽었어요. 전사. 누구만 남았죠? 한 명. 항우. 자, 사방에서 유방군대가 다 포위를 했어요. 항우가 계속 싸웠어요. 자, 그러다가 얘네 친구한테 목 자르라고 왔어. 유방이 항우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제후의 자를 주겠다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 항우 못 가져오면 뭐 기업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귀엽. 현대나 삼성 같은. 그래서 근데 얘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칼 주면서 이 목. 뿐만 아니라 항우의 신체 부위 어디만 가져와도 만호 후에 봉하겠다 그래. 만호 후. 만호면은 5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제후에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방의 병사들이 사방에서 항우한테 달려들어요. 머리카락이. 근데 항우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이걸 다 무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힘이 빠져요. 항우가 쭉 주변을 둘러보니까 염화동이라는 옛날 항우를 모시던 장군이 있었어요. 아, 친구가 아니라 장군이 있어요. 그죠? 자, 항우가 이 염화동을 보고는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를 주겠다. 자, 이러고는 항우가 스스로 자기 목을 찌르죠. 자, 이렇게 해서 항우는 죽게 되고 그 항우의 죽은 시체를 염화동이 제일 먼저 접근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요. 그 다음에 남은 그 유방의 병사들이 항우의 손가락, 손, 팔꿈치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체를 다 잘라간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진짜 막가 전에 한과 살아있을 때. 그 항우한 사람 죽이려다가 유방 군인들 몇 명이 뒤에 얽혀가지고 밟혀 죽었다고 해요. 그게 수십 명이었다 그래요. 에이, 바보들. 자, 이렇게 해서 항우가 죽고 마침내 유방은 이제 항우라는 라이벌을 제거하고 이제 중국을 통일해요. 통일하게 된다. 지금 그냥 계획상이 뭔가 했어요. 서서 친기가 그만 죽는. 자, 아유, 비밀스러워. 이제 그 큰 교재로 가보세요. 이 이제 아웃을 좀 뻔뻔하게 돼.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닌 거. 그쪽이야. 지금 시험제 나왔으니까 이게 뭐? 뭐야 유방 주품 유튜브가 너무 많아. 오랜만이죠? 아니면 날 사과스 사기랑 같이 나 이거 날 셀카를 셀. 내가 만지고 있는 건날 셀카 셀카. 참고 여기 마음에 꼭 이거 뭔지 알아? 정신 있는 거다. 22페이지.
자, 우리 진시 황제 전국 통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초안지 얘기를 쭉 했어요. 네, 진시 황제가 순행하다가 죽었죠? 이때 환관 조고, 무능한 왕자 호해, 자, 그리고 승상 이사, 이 세 사람이 가짜로 이제 유서를 날조했죠. 그리고 나서 호해가 즉위하고 나서 중국은 다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죠?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때 농민 반란이 일어나죠. 이 농민 반란 주도했던 사람, 농민들 누구예요? 진승, 오광이었죠. 이 진승, 오광이 했던 얘기들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다 같이 읽어봐. 왕후, 서윤이만 읽지 말고 다 같이 읽어봐. 장장에 씨가 따로 있겠는가? 네. 자, 요 얘기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천한 농민도 누구나 때나 운만 좋으면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담하게 농민 반란이 일어났죠. 너희 혹시 한국사 배울 때 무신정변이라는 사건 들어봤어요? 고려시대 때? 알긴 알아요.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문신들을 다 때려잡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에요. 자, 이때 무신 집권자 중에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집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인들이 많았는데 최충원 집의 노비로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만적이라는 사람은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굉장히 뭐랄까 덩치가 좀 컸다 그래요. 그래서 등이 되게 넓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등이 넓으니까 최충원 집에 드나들던 정치인들 몇 명이서 이제 만적을 오라고 한 다음에 만적을 이렇게 엎드리게 해놓고 만적 등에다가 바둑판을 올려놨다 그래요. 그리고 바둑을 뒀다 그래요. 만적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만적이 그 정치인들과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품고 노비지만 자기 친구나 여러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만적의 난인데 이 만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만적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원조는 중국의 누구다? 진승과 오광이다. 자, 항우의 초와 유방의 한이 맞붙어 싸우죠? 여기 승자는 누구였어요? 이봐. 유방이었죠. 유방이 승리해서 이제 항우를 죽여버리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 유방이 항우를 혼자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유방을 도왔죠. 근데 한때 유방을 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항우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방이 한나라 왕이잖아요. 그 한나라 지시나 명령을 듣지 않는 장군들이나 제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은 항우를 무너뜨린 직후부터 자기 말을 안 듣는 그 제후나 한때 자기를 따랐던 장군들을 모조리 다 죽이기 시작한다고.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쫓던 사냥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유방이 항우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사무쌍이 누구예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봐요. 한신이 통일 직전에 제나라 왕이었죠. 근데 제나라 땅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한신이 제나라 맡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유방이 항우 멸망시키자마자 한신을 초나라 왕으로 임명을 해요. 오, 그 예전에 한국가 네. 한국 땅. 명분은 이 초나라 안에 회음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한신이 회음 출신이죠. 그러니까 네 고향 가서 왕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핑계였고 제 나라에 한신의 기반이 다 있는데 한신을 고향 가서 왕하라고 초나라 왕으로 갑자기 임명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유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쓱 돌다가 초나라 근처를 가요. 그러니까 한신은 유방이 황제니까 맞이하러 나왔겠죠? 이때 유방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한신을 잡으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한신이 이때 잡혀가지고 수도로 끌려가요.
끌려간 다음에 왕에서 후로 강등이 돼요. 자, 한신 고향이 회음이라 그랬죠? 한신이 왕에서 뭘로 강등됐다? 회음, 후로 강등된단 말이에요. 지우보다 아무도. 자, 하루는 회음 후가 돼가지고 수도에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신을 유방이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자, 한신 네가 군사 잘 부리는데 어, 그럼 나는 유방 황제인 나는 군사 몇 명 정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한신이 몇 명이라 그랬을까? 유방 몇 명? 진짜 진짜 조금 얘기해. 행만? 유방 당신은 진짜 조금 얘기했는데. 1000명 정도 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몇 명? 1000명. 1000명. 진짜 조금. 유방이 기분이 벌써 조금 안 좋아요. 1000명밖에 안 되는. 그죠? 자, 그래서 유방이 한신한테 그럼 너는 몇 명 부릴 수 있는데? 한신이 뭐라 그랬을까요? 10만? 엄청 많이. 10명? 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 됐어. 하다, 말다 다 할 수 있어. 익선. 더 많을수록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유방이 화가 많이 났겠죠? 자, 그러면 야, 너 많을수록 더 좋다며. 나는 1000명밖에 못 따서 군대를 못 통솔하는데 그럼 너 왜 나한테 잡혔어? 너 그럼 왜 내 부하야? 그럼 네가 나가서 왕하지? 자, 그랬더니 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제는 장수를 1000명을 부릴 수 있고 저는 병사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유방이 이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미소를 띄었다고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방은 1000명을 부릴 수 있지만 그 1000명이 병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참. 장군들을 1000명을 부리는 거예요. 한신 같은 사람들을. 한신은 그럼 더 위험. 한신은 역사에 나왔지만 장수들은 잘 못 부렸죠.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얘기해주고 꼭 필요한 얘기해주는 괴철이나 무섭 같은 사람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군대만 잘 부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유방한테 잡혀서 유방이 다른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러 나갔을 때 유방의 아내였던 여치 기억나죠? 이 여치가 한신이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려요. 아, 진짜 바보네. 여기까지 할게요.